솜이 왔어요. 이제 요것을 마무리해야 되겠죠. 요게 요래도 솜이 꽤 많이 들어가요. 어느 정도냐? 쿠션 하나 정도 들어가요. 물렁물렁하게 하면은 바늘들이 고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꽤 단단해요. 어때요? 요렇게 귀살이 있는 것들 뭐 그런 대로 멋있지 않아요? 요게 만약에 이제 만들 때 여기를 살짝 공굴리면 되겠지만 초보자들은 이런데 공굴려 놓으면 바느질이 어려워요. 그리고 요 상태로도 이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만 이렇게 눌러줘도 되고 여기와 여기를 눌러줘서 여기 솜 채워야지 눌러줘서 또 저기 관통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고 모양이 이해가 되세요? 솜이 들어가고 나면은 요런 대로 이렇게 채워주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도 이제 바느질한 솔기들이 이렇게 펴지는 데는 편편해져요. 근데 요렇게 꺾어지는 데는 좀 요런 면이 있지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집어 넣었으니 꼭꼭 집어 넣고 여기와 여기를 먼저 연결을 해야 되겠죠. 이쪽부터 하게 되면 바느질이 어렵고 여기서 엇갈려져요. 여기 먼저 맞춰주고 이쪽을 꼬맨 다음에 또 이쪽에 와서 꼬매주는 거예요. 여기는 좀 여기보다 한 번 덜 박는데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도 튼튼해요. 다 만들고 나면은 보이는 것처럼 이런 공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공 모양이지만 이대로 써도 좋아요.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솜을 좀 이렇게 이동도 좀 시켜주고요. 이대로도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 하나만 눌러보죠. 하나만 눌러도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쓸만해요. 해놓거든 봐요. 그래야만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모서리 생겨요. 네, 그래서 16번은 배를 잘 살려줘야 된다. 바느질은 그 생긴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흐름대로 가야 돼요. 요렇게 해서 일단 귀를 맞췄죠. 마치고 그리고 여기를 먼저 꼬맨다 그랬어요. 그쵸? 차분하게 조금 더 잘 꼬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조금 불이 어둡나? 솜이 있어서 꿰맬 때 가끔 이렇게 솜이 따라 들어와요. 이렇게 집어넣어가면서 골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물론 계속 골무를 꼈지만 좀 단단하게 꿰매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이 여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 여기를 꿰맬 거거든요. 꿰매고 또 봐요. 아까 여기에 다 꼬맸어요. 꿰매고 지금까지 바느질을 하면서 한 번도 내가 저기 바늘의 끝맺음 요 매듭을 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요렇게 두니까 이제 어때요? 공 같아지죠? 공 같아지니까 한 번만 가운데 한 번만 누르겠어요. 그러면 여기만 누르는 작업을 하면 이게 끝나겠죠? 그러면 색감이 어디가 이쁘냐? 나는 요 오방색 쪽이 참 이뻐요. 그러면 밑에서 여기를 찾아 들어와야 되는데 잘 될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입을 꼬매는 바늘은 아니다. 가장 굵고 긴 게 있어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손가락 끝에 감각을 모아야 돼요. 나왔네요. 자, 나왔죠? 아이고, 이 크게 매주면 별로 안 좋은데. 다시 한번 시도할게요. 자, 여기서 자꾸 내가 옆으로 가네요. 카메라를 벗어나서. 자, 여기로 감각을 모아서
다시 나왔죠? 아유, 바느질은 이렇게 오감을 모아야 돼요. 다시 그 자리를 들어가서 이번에는 여기로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왔다 갔다 한 번씩만 제대로 되면 거의 끝나죠. 이게 소음이 들어가서 잘 들어갔을까요? 들어갔네요. 아, 이제 어려운 곱이 지나갔어요. 이게 억지로 꽉 누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또 갔던 자리를 또 한번 갑니다. 바느질은 이게 오감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바늘이 딴 데로 갔나? 각이 조금 틀려졌나 보네. 손끝에서 눌러지는 이 감각이 온몸을 파고드는 거예요. 아, 잘못 꽂혔나 보네요. 그러니 힘이 쏠리니까 아유, 힘줘서 여기로 나와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 나왔네요. 약간 빗나갔지만 한 번 더 할 거니까. 자, 이제 조금 들어갔죠? 이래도 부족해요. 살짝 하듯. 지금 밑에는 내 손가락이 가운데로 왔을까요? 왔네요. 조금 빗나가도 됩니다. 왜냐면 한 자리만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밀려 나오는 그 원단의 장력이 있기 때문에 빗나갈 수 있어요. 이게 몇 번을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좀 옆으로 갈까요? 여기 좀 가죠. 가서 다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옷감을 조금만 잡아주면 좋겠어요. 땀이 납니다. 아, 그래도 나왔네요. 자, 이제는 조금 안정이 돼요. 아이고, 손가락 아프라. 녹색을 조금 찝어보죠. 가운데로 나왔을까요? 밑에 있는 손가락이 느끼는 게 가운데라면 나타날 거예요. 바늘 끝과 내 몸이 하나가 돼야 느끼는 거예요. 양팔의 힘도 빠집니다. 그래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오감을 발동시켜야 돼요.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죠? 아이고, 힘들어라. 이 빡빡거리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이제는 좀 얇아졌으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수월해요. 요 부분에서 이것들을 잡아줘야 되니까. 나왔나? 어느 정도 됐네요. 훌륭하네요. 한 곳만 답답하면은 모든 힘이 약해져요. 그 부분의 것들을 잡아줘야 돼요. 아까 남색을 잡아줬고 노란색을 한번 잡아줬던가 흰색도 잡아줬고 빨강을 잡았습니다. 밑에서 손가락의 느낌이 바늘 끝이 닿지 않고 약간 빗나갑니다. 그렇지만 빼도 되겠네요. 빼도 되네요. 그죠? 아이고, 손이 저려라. 이제 실이 짧으니 매듭을 져야 되겠네요. 아이고, 힘들죠? 그래도 이 과정을 다 이겨내야 돼요. 지금 이런 힘을 조절하는 것도요, 오랜 시간에
숙련 뒤에 찾아온 노력의 결과예요. 쉽지가 않아요. 실을 두껍게 몇 겹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바느질을 이제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좀 서글프기는 해요. 나래도 전수를 해야지. 아이고, 이제 그만합시다. 그냥 빼요. 자, 쉽게 터지진 않을 거예요. 요거는 감추는 실이 되겠어요. 어때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응? 꼭 도너스 같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실들은 빼서 없애야 돼요. 이건 일부러 매듭을 줘놨죠. 이쪽으로 연결했고, 자, 이제 됐어요. 여기다가 뭐 중간에 여기 뭐 매듭 붙여요? 매듭 붙여요? 붙일 필요 있어요? 너무 군더더기 붙이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다가 보면은 자꾸 걸려요. 다음 디자인은 여기다가 매듭을 하나 붙이긴 할 건데 약간 뽕긋한 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조금 뽕긋한데요. 이게 너무 낮으면은 바늘을 꽂았을 때 이렇게 좀 큰 바늘도 있어요. 꽂았을 때 너무 낮으면 못 써요. 안전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가운데를 이렇게 홈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에 이것을 해줬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진 않지만 뭐 막 굴러가진 않아요. 이거 그렇다고 뭐 굴러가는 것도 아니야. 아까 그 안 했다고 해서. 그리고 요런 데는 공글려서 이렇게 끝을 여기 딱 90도 각을 바느질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런 데를 궁글려서 바느질을 해도 되지만 이런 거 하는데 뭐 그렇게 그런 데다 정성을 쏟아야 이것도 참 훌륭한데 하면은 여기가 다 매끈매끈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가 여기를 했듯이 여기도 큰 대바늘이 들어가면서 장력을 잡아서 이쪽으로 빠져나오면 우리가 그 파는 거 이건 너무 날카로우니까 이거 일로 하자. 우리가 그 파는 바늘쌈지 있죠.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되는 거. 이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 그렇게 굳이 하려고 애를 써요, 이거? 이렇게 돼요, 그 파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것도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하려면 하셔도 돼요.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긴 바늘을 가지고 집어넣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여기처럼 장력을 두고 당기면 됩니다. 이거 나오죠? 근데 요대로도 좋아요. 요대로도 괜한 일에 중요한 것은 작품을 할 때 그게 정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가 원리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낫지. 이거 이 정도면 이만한 바늘꽂이가 어디 있어요. 사면 이거 반만 해요. 조그매요. 여기 손목에다 거는 걸로 만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주 조그매요. 가정 내 반지꼬리 같아서 이 정도면은 전문가용이에요. 그냥 놓고 여기다가 보통 뭐 우리는 자석에다 붙여 쓰긴 하지만 이제 바늘꽂이라고 있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덥다. 에어컨 좀 키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정도면 따로따로 안 돌아다니고. 이거 봐요. 훌륭합니다. 이 정도만 해보세요. 이 정도만. 아유 따그라. 이 정도만. 아까 쓰던 바늘 어디 갔노? 우리는 보통 지남철을 써요. 자석을. 근데 여기 있네. 근데 이거는 보통 애지간한 바늘꽂이로 훌륭합니다. 뭐 여기다가 집어넣으려면 넣으세요. 그러면 파는 시중의 물건들하고 똑같아져요 이게. 근데 내가 만든 게 내가 가르쳐주는 게 더 튼튼합니다. 한 가지 모델을 또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만드는 사람의 뜻에 따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와 여기를 맞춰서 지나가면 돼요. 근데 고생하지 마세요. 이거
그러면 또 이게 또 더 납작해지겠죠? 눌러주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괜한 일로 손만 눌러졌네. 또 시간 지나면 나오겠지만 괜한 일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건 그냥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좀 영리해져서 자석을 쓰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바늘꽂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제 괜한 일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작품을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작품을 배울 것인가. 그것을 노력해야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음번에 하는 거는 내가 요런 틀을 만들어 봤고요. 요거 좀 치우고 만들어 봤고요. 이것이 이제 봉긋한 저기 원형 타워 같은 느낌을 주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안쪽에서 꼬매갖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겉에서 보면은 바느질 자국이 시침 바느질이 없는 걸로 해서 여기 이 바닥이 단단한 여기 원둘레에 생긴 여기다가 만들게 될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매듭을 좀 지어서 약간 뽕긋한 모양, 꼭 뭐라 그럴까, 사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거. 그래서 여기에 이런 자주색 매듭이 올라오게 만들 거예요. 요거는 좀 납작하게 해가지고 갖다 꽂지만 그건 옆으로 갖다 꽂을 수도 있어요. 그만한 볼륨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이거는 만드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저기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별거 없거든요. 이게 가장 이제 바느질의 기초니까 조각보를 하라 그러면 다들 다 지쳐가지고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게 조각보보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모양도 만들어내야죠. 아까 이거 하듯이 손끝에 힘도 가야죠. 손끝에 힘이 간다는 것은 바느질에 어느 정도의 연륜이 쌓여야 손끝에 힘이 모아지면서 신체적으로 바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구나. 요 손과 바늘의 찾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연륜이 쌓여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보를 하라는 건데 어쨌든 요 과정이 지나고 나면 또 조각보 과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부터 하나씩 하는 재료들에 대해서는 바느질을 배워보겠다 하면 내가 재료를 갖춰서 보내줄 거예요. 대신에 비싸지 않을 거고요. 영상을 보고 배우고 또 시간을 맞춰서 실시간에 들어가면서 가르쳐주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좀 배우는 사람들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배웁시다. 우리의 한복이 사라지면 우리의 얼도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수한다고 할 때 그래도 비싸지 않게 너무 비싸지 않죠. 구독료만 좀 내고 재료비 들어가고 그리고 완성이 될 때까지 영상에 들어와서 실시간을 통하고 영상을 통하고 또 작업하는 시간은 실시간을 통해서 또 알려주고 이래가면서 이것들이 먼저 기반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저기 한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과정을 안 거치려 그래요. 이 과정 거쳐야 돼요. 이제 조각보도 좀 만들어 보셔야 되고요. 이제 이 과정을 거친다면 조각보는 뭐 누워서 떡 먹기인데 선택이죠. 조각보를 먼저 할 것이냐, 이걸 먼저 할 것이냐. 그러다 방석도 좀 만들어 보고 좀 쓸만하게 침대에서 장베개를 만들어도 돼요. 그것도 조각보고 방석 만드는 거고 다 조각보예요. 그것도 가장 쉬운 걸로 가르쳐 줄 거예요. 나는 옷감이 결과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요런 마무리 결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요런 마무리를. 이런 마무리가 안 되면 절대 좋은 바느질이 안 나오고요. 멀쩡한 옷감을 뚝뚝 잘라서 바느질하는 습관은 참 안 좋은 거예요. 바느질을 하고 남는 걸로 재생산, 창의적인 것이 이런 조각보 바느질이에요. 이 조각보는 옷감을 잘라서 배우지 않았고요. 엄마가 바느질을 하고 나오는 조각들을 모아서 같은 종류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새로운 원단을 창조해내는 그것을 배운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옷감이 흔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조각보 하나도 버리지를 않았어요. 지금은 한복은 시장에 나가면 너무나도 싸고 좋은 옷감들이 많지만 한복은 재생산과 창의적 정신이 가장 바탕으로 돼 있어야 돼요. 한복을 그냥 제도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만들어낸다는 것은 가장 기본 단계고요. 사람마다 몸이 다 다르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것대로 만들어요?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관상에도 다 특징이 있고 눈, 코, 입 생긴 거 다 틀리게 생겼어요. 그렇듯이 몸도 다 틀리게 생겼어요. 그거를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옷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데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그게 한복입니다. 쉽지 않아요. 평면에서 입체를 찾아가고 그 사람의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드러내주는 게 한복이에요. 예술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해요. 다시 또 만나요.